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은 무인 점포, 특히 아이스크림 점포가, 영 나오자마자 있는 그 유동인구 많고 대단지 입구라 하더라도 안 되는,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권 분석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오피스텔도 없고 유흥가만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100% 유흥가. 강남역에서 나오면 물론 뒤로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오피스텔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오로지 상가들, 그리고 특히 학원가도 별로 없고 먹자만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상권들이 있습니다. 구로에 가도 신도림인가 그쪽 구청역인가 그 주위에도 오로지 한 블럭이 다 먹자만 형성돼 있어요. 1층에 무슨 식당, 카페, 2층 술집, 3층, 4층 올라가면 기타 사무실들이 있지만 주로 이게 그 상가하고 사무실하고 그 술집, 밥집이 주로 있는 상권에 위치한 그런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각 위치마다 다 특수해요. 입지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씩 객단가나 소비자층을 따질 수 있으셔야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로서 그래도 가게를 할 만하다 하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서 앞으로 한 10개, 20개 정도 이렇게 구체적 상권을 통해서 객단가와 내가 1년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벌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따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리고 상가하고 장사, 가게 다 똑같아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업종이 아니에요. 소비자를 철저히 이 가게를 차려놓고 어떤 소비자가 여기 와서 사는지, 그 소비자가 얼마를 쓸 건지 그거를 예측하고 들어가야지 이 공산품, 편의점이든 슈퍼든 이쪽 수공예품이 아닌 이런 쪽에서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내가 차려놓고 오게 만들겠다. 안 됩니다. 오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경품 이런 거 맨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유흥가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보드 마커가 빨간색밖에 없는 관계로 대충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거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어느 상권 가보면 이렇게 유흥가만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50m가 아니라 100m, 200m 안으로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의 상권. 물론 이를 뒤로 쭉 가면 거주지도 있겠죠. 하지만 거주지가 큰 6차선, 8차선 도로를 이렇게 막혀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거주수를 생각해서 이쪽에 차려서 내가 이쪽 사람들한테도 팔고 이쪽 유흥가 사람들에게도 팔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쪽은 이쪽이고. 그래서 이런 유흥가 상권이 진짜 안 되는 이유는 이 유흥가 여기 제가 뒤에 배울 수 있는 조그만 점포 6평을 임대를 1층을 하겠다. 지하는 싸니까 지하로 가시겠다. 2층이 싸니까 2층으로 하다니까 차리지 마셔야죠. 그죠?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가서 노력을 해요. 될 자리도 많은데 괜히 가끔가다 엄한 도전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가게를 해서 수익이 안 나면 또 하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면서 다음 점포도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 실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될 자리를 계산해서 차려서 내가 요점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거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층 6평이 유흥가, 큰 유흥가 상권이어도 월세가 적어도 150은 해요. 150, 180? 1층만. 근데 이 유흥가의 특징이 여기에 와서 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을 하시면 왜 안 되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이, 아니,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유흥가 상권들은 이제 편의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또 곳곳마다, 서울에서도 담배권이 한 100m니까 100m 간격으로 아마 편의점들이 있을 거예요. 담배권 없이 차리셔도 돼요. 편의점은 담배권 없으면 무인점포랑 똑같이 이제 자기 원하는 자리 아무데나 차리셔도 되지만 담배권 없이 유흥가에 편의점은 차려봐야 그냥 문 닫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엄한 도전이죠. 그 유흥가의 특징은 주로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이 누구 만나러 잠깐 왔다가 저녁도 먹고 뭐 술도 먹고 그다음 노래방도 가고 하는 게 유흥가잖아요. 그래서 요 점포를 차려놨다고 해도,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렸다고 해도 이게 이제 전방 100m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끝에 있는 식당이나 술집에 있는 고객들이 여기 와서 사 먹지 않아요. 충분히 왜 그러는지 이해하시겠죠? 저녁을 먹다가 또는 술을 마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유동인구는 많지만, 왔다 갔다 한 사람 많지만, 이 사람들이 기껏 이제, 우리 담배 2차 끝나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사면서 음료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지, 구태여 아이스크림 점포 더 싸다고 거기 먼 데까지 가서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 소비자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이제 무인점포 차린 그 자리에서 20m 편의점 있으면 다 편의점으로 대부분 가고 20m나 그 안에 있는 이제 밥 먹으러 술 먹으러 오신 분이 그것도 아이스크림을 500원짜리 하나, 콘 하나 정도 사신다는 거예요. 운 좋으면 나뚜루 바 하나. 그리고 음료까지 같이 넣으면 음료 하나. 그래서 객단가가 한 1,000원 미만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 30명이 온다고 30명이 올 것 같다. 오지도 않지만 1,000원 미만으로 객단가를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 고객이 여기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사장님들이 주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의 위층 이렇게 사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 두 개 사시는데, 이런 분들의 성향은 그냥 하나 두 개예요. 가끔 한여름 되면 좀 더 팔리겠죠. 그래서 무인점포를 차릴 자리는 1년에 2,500은 벌 자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상권은 여름에도 비수기 겨울에는 이제 한 30만 원 안팎밖에 못 팔려요.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30일을 따지면 900만 원에서 거기 이제 보통 30% 마진을 갖고 간다고 하면 270이잖아요. 270에서 월세 가장 작은 데가 150, 180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점포는 이제 상가 관리비하고 전기세까지 해서 또 상가가 좀 관리비가 또 센 데가 있고 전기세야 또 20만 원, 30만 원 그냥 들어가거든요. 냉동고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고 하나당 5만 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냉동고 하나당 전기세가 5만 원. 그리고 비용은 최대로 잡되 내가 객단가는, 그러니까 일매출은 합리적 분석을 하되 최소한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비용은 최대, 그리고 객단가는 최소 해가지고 내가 최악의 경우 다른 거 다 빼고 1년에 2,000은 벌 수 있다 하는 자리, 또는 최소한 2,500은 벌 수 있다라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유흥가는 180 월세에 1층, 고정 비용
1년 평균에서 한 달을 따지거든, 저는요. 그래서 50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정 비용이 230이잖아요.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인터넷 비용, 재고 비용 이런 거는 이 비용이 다 포함해서 미비해요. 10만원 미만이라 매출이 나오면, 잘 나오면 끝나버리는, 중요하지 않은 수치예요. 230인데, 한 달에 평균, 이제 하루 평균 30만원치 팔리면 이제 한 달은 900이고, 거기에 38이면 270이 남는 꼴이죠. 그래서 겨울에 가져갈 수 있는 게 30만원, 40만원. 그래서 그런 데는 가게를 안 하는만 못해요. 30만원하고 40만원 그게 버는 게 어떠냐 하지만 실제 가게 차려놓고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왔다 갔다 차 끌고 갔다 왔다 해야 되고 물건 30만원 팔려도 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과자도 채워놓고 음료를 팔아서 승부를 보겠다 해도 그 편의점이 100m마다 곳곳에 있고 주로 편의점으로 가기 때문에 음료 매출도 이제 적어요. 하지만 이런 유흥가에 오피스텔하고 학원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가, 또 대학 이제 큰 학원가가 끼어 있는 경우는 또 객단가를 따로 따지셔야 돼요. 지금 순수히 이제 직장인들 상권의 유흥가만을 따졌을 때는 겨울은 이렇게 겨우 유지될까 말까고, 그리고 한여름에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하면 다 상세가 되겠지만 이런 상가의 특징은 여름 매출 50밖에 안 나와요. 똑같이 하나씩 사 먹기 때문에 명수는 또 많아지지만 주부들이 와서 대량으로 사가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은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자리에 한번 다른 목적으로 한번 차린 게 있어서 이제 실제로 경험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유흥가만 오로지 있는 그것도 유흥가가 200m 전방에 유흥가만 있다. 근데 400m, 300m 사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데는 절대 차리지 마시고, 혹시 이제 건물주님이 자꾸 공실이 나서 내가 차려볼까 해도 차리는 것보다 180에 월세면 차라리 150으로 임대를 놓으면 더 잘 나가거든요. 유흥가는 180 월세가 비싸서 안 들어오면 10만 원 단위로 좀 가격을 떨어뜨리면 임대가 나가요. 그래서 150에 월세를 두시는 게 나아요. 직접 차리는 것보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유흥가의 상권과 아파트 초입을 겸한 경우는 엄연히 달라져요. 다음에는 지금은 이번에는 유흥가만 오로지 있는 유흥가 상권만 분석했고요. 이번에는 역을 나오면 이렇게 유흥가가 이렇게 전방위도 크지 않고 이렇게 한 100m, 50m 단위로 이렇게 전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역이고 여기는 유흥가고 먹자고 학원도 있고, 애들 학원 보습학원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원, 뭐 병원도 있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죠. 병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있고, 또 대형마트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도 틀린데 보통 역 나오면 대형마트가 있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마트나 이런 데는 이런 역세권에는 힘들잖아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또 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조그만 주거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1층에는 식당들이 질비하고, 이쪽으로 또 고객들이 이쪽으로 여기에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도 가던데, 요 뒤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있는 초입인 상권, 유흥가도 끼어 있고 이렇게 학원가도 끼어 있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의 초입. 아파트 앞에 또 상가는 있겠죠. 하지만 요런 배후에 주거지가 끼고, 특히 이런 데는 나오자마자 오피스텔이 또 2채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요가 한 200세대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권은 또 괜찮습니다. 이 상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분석을 해서 객단가, 하루 일매출을 우리는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몇 사람이 산다, 몇 사람이 지나간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차렸을 때
네,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내가 얼마큼 가져갈 수 있을지를 찾아내려면 여기 와서 몇 사람 정도가 얼마치 사줄 수 있는 일평균을 구해내고 비용은 계산하기 쉽잖아요. 임대료에다가 플러스 뭐 관리비니까 그거를 계산해내는 능력을 키웁시다. 네, 다음에 또 봬요.